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다 보니까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시향만 간편하게, 시향은 이제 다른 내용을 많이 줄여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는 기본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로 잘 끌어나갑니다. 특히 금리가 낮았을 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여행, 호텔, 항공 쪽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만들어질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높은 경제 성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경제 국가가 나올 거고요. 중국을 어느 정도 대체할 거예요. 중국도 약간은 개도국인데 좀 애매한 개도국이거든요. 전체 총 캐파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의 그 자본력이 되지만 안에 세세하게는 월급이 이제 100만 원 언저리 조금 넘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보다 낮은 50만 원보다 낮은 인건비가 있는 나라로 전체적인 시장의 자본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이 계속 넘어간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북한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그다음에 달러. 근데 부동산은 이제 완전 그러니까 부동산도 주식도 완전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니면은 턴어라운드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 아니면 실적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 이 두 가지의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부동산도 앞으로 집값이 오를 지역의 부동산은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남, 해운대, 세종 이 세 군데 아니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도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부동산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아닐 경우 부동산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물리면 버티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5년에서 10년에서 한 번만 오거든요. 그때까지 버티시고 난 다음에 매물로 나가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호재거리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교차되는 이런 상황이 달러의 방향성을 예측 불가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달러 1170, 80원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70원대와 80원대가 사이가 중심이 되고 50원대와 200원대가 바깥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추적해서 매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 부를 따라서 다 세라는데 전체 자산 S&P도 오르고요. 이머징 마켓도 오르고 채권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위험 채권.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내년 7월, 8월까지 가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되어야만 시장이 금리 인상이 된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소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의 돈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상화폐도 이런 거 완충지대로서 작용하게 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랑 주식 가격 더 높아지고 그 높아진 것만큼의 충격이 이 시장에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붕괴되는 시장이 가상화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지금은 부동산도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동산 옆에 그러니까 메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니까 덩달아 올랐다는데 먼저 떨어질 때는 덩달아 오르는 지역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가면수는 오르지 않는 이것도 보지만 가면수 여기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예요. 여기 딱 여기인데 지금의 한 번의 충격이 오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1999년 요맘때 지금 요 가운데 선에서 돌파하기 딱 우리나라의 한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구간에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내년도 이맘때에 크게 상승하는 새로운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미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오를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이런 모양을 그대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하락을 이제 1,500이라고 본다면 이거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그냥 이 라인 선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여기를 드디어 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요. 주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일주 단위에서 여기 1600이 있던 게 팍 올라가 버린 거고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19년도에 2400의 2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시장의 위험을 느껴지거든요, 몸으로.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현금을 인덱스로 넣으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12월에 그 부채 한도 안 눌러주면 다시 주가 하락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때 하락할 때 부채 한도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이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이 이제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백신과 코로나니까 일단은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백신을 개발하는 후발주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화이자랑 관계가 좋았던 대기업이 선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 쪽에서는 조금 적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의 바이오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면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뀔 거다. 새로운 자기들의 주 업종, 뭐 암치료제, 간암치료제, 뭐 간염치료제 그런 것들이 메인이 돼서 전환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호텔, 여행, 항공이 우리나라 확진자 증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왜냐면 이게 막힐 수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지금 치료제 개발됐고 우리나라가 3,000명 안 넘기고 2,000명대에서 막아준다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말도 지냈는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운 영화, 조선, 엔터 이쪽은 다 좋아 보이고요. 해운하고 영화에서 CGV 관객 수가 있습니다. 관객 수에 대한 자료도 공유해드렸는데요. 종목 분석한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동일하고요. 엔터인데 엔터는 지금 이제 쏘쏘해요. 좀 쏘쏘해요. 지금부터는 엔터는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근방으로도 왔는데 그나마 괜찮은 게 하이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만 보고 갈 거고요. 위지위가 덱스터도 동일하게 지금은 이제 이 완전 딴 돈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빠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뷰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딜은 국외와 국내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이 소형 원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과 그 다음에 태양광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딱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서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태양광이 힘이 약해지니까 수소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같이 코어기 돌아갈 거고요. 제가 이제 기업을 찾는다면 소형 원전 중에서 이제 원전 쓰고 나면 폐처리봉 처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은근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성장과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나면 12월, 늦게 끝나면 내년 2월인데 저는 이제 이번 달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난달에 힘들었거든요. 이번 달부터 매집이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성장은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휴대폰입니다. 폴더블 폰이 히트를 친다면 그거는 진짜 삼성전자만 제일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트를 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있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폴더블 폰은 또 3세대 폰이에요. 딱 시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신제품은 언제나 3세대 정도 가야 불량률이 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종전선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대물, 큰 장어를 잡기 위해서 도톰을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리기만 해라.
물리면 대박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의 그 전체 포트가 다 들어갈 게 아니라 한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정도만 잠시 맘만 불어 들어가는 거고요. 믿음이 안 가면 그냥 잠시간의 수익을 주긴 줄 거예요. 동전선은 액션만 취해주면. 그러면 수익을 줄 때 잘 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위험인데요. 저는 일본하고 중국의 패턴이 약간은 우려스럽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우려가 3년 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3년 내에 나올 때 우려의 결과물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급락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해지를 잘하고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만큼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월봉 분석인데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11월의 시작인데 이게 양봉으로 바뀌냐 양봉으로 바뀌냐가 중요하고요. 저는 여기 있는 그 보라색 선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가 만약에 치료제 개발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바닥을 다 잡고 60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다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거를 뚫고 내려갈지 올라갈지 딱 기로입니다. 저는 볼린저 밴드를 어느 정도 신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딱 치고 올라가기 좋다라고 봐주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3천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본 분석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 살짝 닿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밴드까지 이제 와서 한 번 더 3,050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3,050 테스트가 양봉으로서 지금부터 양양양으로 월화수목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목요일도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옵션 만기일도.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50을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요일쯤에. 그러니까 신기한 금요일이 되고 진짜 11월부터 사고 그때 파는구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이죠. 이 앞달부터 샀겠죠? 그럼 12월 이렇게 약속의 날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월봉 분석입니다. 코스닥 월봉 분석은 여기 있는 게 이만큼 상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4배나 상승했다는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아니겠네요. 12년 걸렸으니까요. 6%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일단은 최근에 여기서 거의 요거와 육박될 정도로 300까지 떨어졌다가 450 얼마 정도였다가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요. 지난달 꼬리가 너무 이쁜 꼬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내려간 건데 거의 여기 노란선에 닿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노란선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여기 구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잠시 놀다가 올라오는 게 더 좋은데 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꼬랑지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이 바이오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90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분석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봉 분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예전에 찍었던 거고 올라가는 모양인데 여기 노란선에서 꺾여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그러면은 이게 중심선에 거의 꺾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코스피 주체별로는 지난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봤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많이 산 거고요. 외국인이 팔아치웠습니다. 금융투자도 팔아치웠고요. 네, 1개월치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사고 있었네요. 1개월치만 봤으면. 그러니까 전주 대비 비교를 하면 이게 수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보면서 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사주네요. 개인이 다 팔았어요. 코스피를. 결국에는 지금의 잠시간의 상승이 날 때마다 개인이 다 팔아치우면서 그거를 팔게끔 유도하는 박스권, 바닥 따지기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잘 하고 있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좀 있으면 올라가겠네요. 자 이제 코스피 선물입니다. 코스피 선물했을 때 이제 1개월과 3개월 주식 선물로 이제 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선물일 때 1개월 단위로 봤을 때 금융주반도 외국인을 사고 있네요. 그다음에 일주도 외국인 사고 있어요. 이거는 딱 그 시그널이에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는 거는 선물을 빨리 더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3개월 동안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울 만큼의 선물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내 1개월 동안 산 거고 최근 내 3개월 동안 판 거면 그만큼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체는 일주로 딱 봤을 때는 개인이 다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팔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H림에도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물린 종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못 버티고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그널이 이제 그 지표로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의 지표가 있거든요. 하락장이 오는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 다른 군 자산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워린 버핏도 팔고 있으니까요. 3개월치로 봤을 때는 개인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판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이거 딱 보이죠? 기관도 샀어요.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봤을 때 얘들의 수치가 늘어났고요. 이때도 샀죠.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번에 치료제가 나온 거를 빌미로 기존에 있는 바이오는 빠지는데 바이오 외의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엔터, 항공, 우주 뭐 그런 것들이 다 재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81원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원에서 부딪혔고 여기서 90원까지 언저리 85원쯤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여기 와서 70원에 깨지는 일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주봉 기준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세 해봤자 1250원을 돌파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단으로 봤을 때는 1050원을 돌파할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이더리움 중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NFT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동반한 NFT 덕분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튤립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가 튤립입니다. 꽃인데 튤립인데 좋은 꽃이라고 해서 비싸게 되어봤다가 다른 꽃이랑 이제 차별이 안 되면 내려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더리움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살아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은 없어요. 원래 가상화폐의 매력은 개발자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더리움 개발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적극 추천해 드렸던 거고요. 고점인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음봉이 이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일본 기준으로. 이런 음봉들은 그냥 이런 장대 양봉을 쫙쫙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저는 100%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쪽도 100%로 보고 수 있는데 대신 뭐냐면 비트코인은 빠진다니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빠지고 바닥 찍고 올라갈 듯 말다가 다시 내려오면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